나는 잘 살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한다. 좋은 삶을 위한 지적인 독서 입문. 인문학이라는 산에 오르는 8가지 방법. 1. 문제의식이 출발선이다. 인문학 공부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문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흔히 인문학의 정수는 고전이다 라는 말에 속아 곧장 고전에 도전했다가 금세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의 정수가 고전이라는 것일 뿐 인문학 공부를 고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품느냐에 따라 또 그 문제의식에 대해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선 자신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성장 배경과 환경에서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은 사람이라면 죽음이 문제의식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 죽음 뒤에 세상은 존재할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죽음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등 계속 자신에게 묻게 될 겁니다. 문제의식 하면 뭔가 심오한 질문이어야 할 것 같지만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의식이란 말이 어렵다면 고민이나 흥미거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랑, 컴플렉스, 인간관계, 말솜씨 등 모든 것이 문제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 공부는 자기 문제의식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의식을 알아야 합니다. 2. 마음 가는 대로 읽어라.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공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작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특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해당 문제의식과 관련된 책부터 읽어가면 어떨까요? 하지만 꼭 특별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끌리고 관심 가는 책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독서에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순서 없음이야말로 인문학 공부의 순서이지요. 순서는 자신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문제의식이나 흥미로움을 해결해줄 쉬운 해설서에서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 마음껏 인문학의 바다를 종횡무진 누비는 날이 올 것입니다. 3. 어려운 문장을 만났을 때는 그냥 지나쳐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담긴 책은 많지 않습니다. 난해한 구절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기에 마련이지요. 그때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공부는 가벼운 책에서 점차 깊이 있는 책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문장과 마주해 그때마다 문장에 잡힌다면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저는 과감히 지나쳐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해한 구절을 만났을 때 2번째 대처법은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문학 책이 다양한 것 같아도 줄기는 하나입니다. 그 줄기만 잡으면 낯선 글을 만나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기를 잡는 것을 문리가 트이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책을 읽기보다 자신에게 조금 어려운 책을 읽고 또 읽음으로써 문리가 트일 수도 있습니다. 4. 나의 생각과 다른 책을 읽어라. 책을 읽고 공부하는 1차 목표는 성장입니다. 그러면 아는 내용이고 나와 생각이 일치하는 책보다 낯선 책, 나와 생각이 다른 책을 읽어야 합니다. 생각이 일치하는 책을 읽으면 그저 반복이지만
생각이 다른 책을 읽으면 생각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낯선 책을 읽으면 책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부딪힙니다. 그 순간 나의 가치관이 깨지거나 두 가치관이 새로이 종합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비판적 자세로 일관해서는 나의 가치관을 깨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질적인 책의 가치관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와 발전은 요원하겠지요. 5. 강을 건너기도 전에 뗏목을 버리지 마라. 인문학을 공부할 때 비판적 독서만을 내세워서는 성장이 어렵습니다. 우선 자신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납득이 어려운 책은 내 가치관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불편한 책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우면 나와 책이 충돌하게 되지요. 그때는 책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독서를 금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책을 비판하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기도 전에 뗏목을 버리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6. 오해를 두려워 마라. 인문학은 자연과학처럼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해서 저것이 틀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가 새로운 개념과 토론을 낳기도 하지요. 오해와 오답을 두려워하면 정답을 찾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인문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곡해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감히 부딪혀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인문학의 정신은 어쩌면 오답 속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7. 배운 만큼 꼭 써먹어라. 실제적인 사람은 학문을 멸시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숭배하며 슬기로운 사람은 학문을 이용한다. 영국 철학자 베이컨의 말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사람이란 지극히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를 이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 인문학은 좀 멀리하지 않을까요? 반면 단순하고 고지식한 사람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아예 숭배합니다. 그들은 인문학의 충실한 연구자가 되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인문학을 공부해서 써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문학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가꾸고 세상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행동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인문학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면 털끝만큼이라도 변화가 싹터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책을 읽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송나라 유학자 정의의 말입니다. 요즘 사람은 책 읽는 이치를 모른다. 책을 읽을 때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이요. 책을 읽은 뒤에도 다만 그 사람이면 이는 곧 읽지 않은 것이다. 인문학을 공부해서 알미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인문학 공부란 배움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이니까요. 인식한 것을 철저히 현실에서 써먹어야겠습니다. 인식은 실천을 낳고 실천은 인식을 보완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보할 겁니다. 8. 변죽은 관역이 아니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독서 습관으로 좋습니다. 잠깐의 10분이 적은 시간 같지만 전체 인생에서는 무척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틈틈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이가 아닌 이상 스마트폰을 계획을 세워 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시간의 10%만 인문학 공부에 할애한다면 우리 삶은 훨씬 윤택해질 겁니다.